갭 투자 급증하는 지역. 네, 정말 제대로 콱, 콱 물렸습니다. 네, 미주원이 반갑습니다. 바다사자님 반갑습니다. 자, 갭 투자 증가 지역 한번 볼까요? 여기 아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우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실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갭 투자라는 게 나옵니다. 갭 투자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서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서울하고 최근 6개월 23년 5월 이후에 과연 갭 투자가 어떤 곳이 증가할까? 여기 나옵니다. 네, 서울 송파, 강남, 노원, 강동, 마포구. 특히 송파 같은 경우 네,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갭 투자가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송파, 두산 이브 뭐 해서 매매가 10억 4천에 전세 7억, 예, 그러니까 3억 4천 갭을 들어갔다. 파크리오, 네, 매매가 8억 9천, 전세 4억 6천. 파크리오, 네, 매매가 8억 9천, 전세가 4억 6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파크리오에 도대체 8억 9천이 뭐 어떤 걸까요? 네, 보시면은 8억 9천이 어떤 걸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7월 21일. 네, 여기 있죠? 자, 16평에 네, 갭 투자 들어간 거예요. 16평에 갭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래 같아요? 네? 과연 정상적인 거래일까요? 네. 저는 뭐 정상적인 거래고 떠나가지고 이건 투자가 아니다. 16평에 투자를 왜 합니까? 이거 할 바에는 네, 광역시 부동산을 네, 투자를 해야겠죠. 네, 다시 볼게요. 서울 송파구. 자, 파크리오가 16평을 매매가 8억 9천, 전세가 4억 6천에 진입을 합니다. 이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지역, 전국을 봤을 때 이 갭 투자가 증가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여러분, 1등부터 5등이요 다 경기도예요. 1등부터 5등 갭 투자가 증가하는 지역이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경기도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네, 과거의 그 엄청난 상승을 사람들은 아직까지 잊지 못한 겁니다. 네. 자, 5월 1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생기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본인이 영웅이 된 듯요. 내가 가서 맞서 싸우겠다. 그런데 막상 사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생기죠. 안 팔려요.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에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자, 화성시 향남읍 어디예요? 나옵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네, 아실은 클릭하면은 이 여기를 봐도 바로 지도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도 이동이 안 돼요. 네, 자, 아무튼간에 화성 보세요. 매매가 2억에 전세가 1억 8천. 네, 향남읍, 장안면, 청계동 뭐 이런데 네, 동탄역 시범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동탄역 시범 보시면은 매매가 8억 7천, 전세가 8억 2,600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네. 이지더원 매매가 4억 8천에 전세가 4억 3천. 네. 그냥 역전세금 먹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투자입니까? 이거는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앞날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친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동탄역 시범 에미지예요. 동탄역 시범 에미지. 여기서 검색해 볼까요? 시범 에미지. 청계동 있죠? 동탄역 시범 에미지가 매매가 8억 7천입니다. 네. 자, 그러면 7월 14일에 거래되었죠. 8억 7천 14일 거래. 볼까요? 7월 14일, 8월인가요? 7월 14일. 네. 자, 7월 14일. 이거죠. 자, 동탄역 시범 에미지가 네, 8억 7천에 거래가 됩니다. 네. 이래요. 어떻습니까? 네. 매매가 8억 7천에, 네, 매매가 8억 7천에 거래를 하고, 전세가 8억 2,600만 원이에요. 이 말이 돼요? 네. 2019년도에 매매가 5억 7천이었는데, 뭐, 매도는 뭐 잘했다. 네. 매도는 잘했다. 그런데, 전세가가 8억 2,600이다. 전세가 얼마입니까? 전세가 현재 5억 1천이에요. 5억 1천이라고요. 네.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집주인이 과연 역전세를 사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매우 이상적인, 네, 이상한 거래라는 거죠. 자,
갭 투자라는 말의 정의 뭡니까?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주택은 매입 후 단기간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해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네.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해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전세가 상승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세가 상승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 갭 투자 증가하는 지역은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경기도입니다. 네. 그만큼 과거에 엄청난 이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화성시, 성남시, 평택시, 시흥시, 인천 이렇게 역전세가 크게 날 지역들. 네. 전세가 엄청나게 기록을 했지만은, 네. 그 역전세를 안고 역전세 날 물건들을, 위기에 빠진 그런 것들을 내가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 때 미래를 전혀 보지 않고 현재의 순간만 급급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갭 투자 화성시, 성남시, 분당구, 평택 한번 볼게요. 화성에 들어간 아파트 갭 2,000, 3,400, 3,500, 3,500, 4,400. 네, 이 보세요. 정상도의 거래 맞아요? 위치는요? 바란주공. 네, 바란주공. 보시면은 이게 혹시 바란주공. 네, 갭 3,40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갭이에요. 네, 갭 투자. 이게 말이 될까요? 네,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갭 투자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인 화성에, 이런 시골에 갭 투자를 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과거의 이 수도권 상승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 네, 무조건 수도권은 다시 올라간다. 이 정도의 착각을 하지 않고서는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은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 12단지 보시면은 매매가 5억 8,500만, 전세가 3억 7천, 갭이 2억 1,500이고요. 평택도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화지구 보시면은 매매가 1억 5천에 전세가 1억 7천, 마이너스 2천만원. 투자를 하고 돌려받은 거예요. 1억 5천에 사서 1억 7천으로 돌려받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경기 시흥시 옥구마을입니다. 옥구마을. 시흥시 정왕동 매매가 2억 9,600만, 전세가 2억 9천, 600 갭으로 들어갔고요. 연수도 동남 아파트겠죠. 동춘동에. 이것도 잘 아는 갭이 6천입니다. 매매가 2억 1,600,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이건 얼마 전에 샀어요? 9월 4일에 전세가 1억 9,700입니다. 매매가 2억 1,700에 등기했죠. 전세가 1억 9,700. 이런 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 가장 제가 꺼리는 아파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전체 지역을 먼저 보고, 추후에 전세가율이 상승할 지역인지, 전세가 상승할 지역인지, 이런 것들 다 봐야 한다고요. 입주 물량이 감소할 지역인지, 단순히 매매가와 전세가만 붙은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매매가, 전세가 붙은 것만 들어갈까요?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는 현재만 바라봐서 절대 안 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요, 이런저런 리스크들 있으면요,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잘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수도권 부동산 절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회복을 할 지역이지만, 회복을 해서 전세가든 매매가든 상승했다 라고 치고, 그런데 우리는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팔 시점에 쉽게 팔아야 되는데, 단순히 매매가 전세가 적다. 그럼 역전세 나면요, 그 역전세 안고 산다? 역전세 날 물건을 산다? 그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데 왜 리스크를 안고 삽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라는 지역에 전세가율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대구라는 지역 전세가율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세가율은 낮아요. 하지만 전세가율이 낮고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추후에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내가 설령 매매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가의 차익으로 내가 그만큼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리스크를 제거를 완벽하게 하는 거라고요.